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 현재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소방은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YTN에 들어온 제보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공장입니다. 빨간 불꽃이 계속해서 공장 건물 위로 크게 일렁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새까만 연기도 하늘 높이 퍼져 올라갔고 공장 건물을 뒤덮은 모습입니다. 공장 안에서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59분경입니다. 소방은 건물 4층에서 무엇인가가 터진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곧바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불이 주변으로 번질 우려 등이 있어서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비 37대와 인력 77명을 동원한 소방은 공장 내부에서 연기를 흡입한 경상자 2명을 구조했는데 공장 관계자인지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도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해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 59분경입니다. 소방은 이후 곧바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불이 주변으로 번질 우려 등이 있어서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비 37대와 인력 77명을 동원한 소방은 공장 내부에서 연기를 흡입한 경상자 2명을 구조했는데 공장 관계자인지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도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해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의 암적인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그 전에 계약을 마친 거래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일부 시간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는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적어도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정책 신뢰와 안전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남은 4년간 국정을 이끌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보완책도 함께 보고했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3개월 안에, 즉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 10월 15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에선 6개월 안에,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유예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토지 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허가일로부터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중과 유예 조치를 4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도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는 강도 높은 표현도 썼습니다.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과거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에 달했다며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젠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자신의 말이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며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권고하는 거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대국민 협박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뒤 다시 SNS에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강남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그리고 일찍 파는 게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후 금융시장 충격 여파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반등해 5,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폭이 커지자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반전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5,25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3% 오른 5,114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상승폭이 6%까지 확대됐습니다. 코스피 급등세가 이어지자 오전 9시 반쯤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4조 5천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기관이 1조 5천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도 5천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 가릴 것 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는 9% 올라 16만 원대에, SK하이닉스는 8% 올라 90만 원대에 복귀했습니다. 현대차도 3% 상승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2%, 한화시스템은 26%, LS 일렉트릭은 14%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도 3.4% 오른 1135로 개장해 3%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순매도로 했던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 월요일을 보내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우리 증시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와 매도 주체는 하루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은 1,45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3원 내린 1,452원으로 출발해 1,446원과 1,453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이후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가 오르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충격이 조금씩 가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다시 소환돼서 6시간째 조사받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찰에 출석해 지금 기준 6시간 반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지 정확히 2주 만입니다.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으로 한 달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김경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둘러싼 조사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경전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각각 4차례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은 받은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시 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고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를 받고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금품 의혹한 경위를 두고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며 세 사람 진술의 신빙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김경 시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경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공천원금을 논의하는 듯한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거론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청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황금 PC에서 언급된 일부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양 전 시의원 등 추가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빗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빗썸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다른 관계자는 내일 나오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말 가상자산 회사인 빗썸과 두나무 의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나 차남의 이력서를 전달하는 등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차남은 빗썸에 취업했고 이후 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에 대한 공격적인 질의를 준비할 것을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BTS가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공연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지역에 생중계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020년 BTS가 미국 MBC 인기 프로그램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해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선보인 무대입니다. 이로부터 약 5년 반 뒤인 오는 3월 21일 BTS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체 컴백 공연을 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 서서히 밝혀집니다. 뭐 어떻게 밝혀질 거야? 앨범이 나오지만 꿍. 20일 오후 1시 5집 앨범 아리랑을 발매하고 이튿날 저녁 8시 컴백 무대를 선보입니다. 소속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 집회와 월드컵 거리 응원 등 현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새 앨범 아리랑이 지닌 의미와 맞물려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완전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만 관객 수용 인원과 티켓 예매 방식 등 세부 운영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광화문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가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 국가 지역의 시청자에게 실시간 송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새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도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